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냈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좋죠? 세법하기 딱 좋은 날씨죠? 예. 즐겁게 또 세법을 해봅시다요. 자,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요. 오늘 뭐예요, 참? 오늘, 지난주 뭐 했는지 알아야지 오늘 뭐 하는지 아는데. 오늘은 뭐 종합소득세, 그죠? 종합소득세네, 그죠?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재산세, 비과세부터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종부세까지 했어요. 재산세와 그 아들 종부세 공부했는데, 복습해 볼게요. 자, 재산세, 자, 목차인데요. 역시 모두세 공통이죠. 과세 대상, 납세무자, 가표세, 비과세, 납세 절차. 비과세부터 했거든요. 이렇게. 과세 대상부터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과세 대상은 뭐예요? 네? 부동산, 친구들이죠. 부동산은 뭐야?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으로, 그죠? 상구분합니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 있죠. 그래서 특징은 뭐예요? 이 주택이면 주택은 토지에서, 그죠? 그죠? 제외되고, 건축물에서 제외돼서 항상 주택은 건물하고 뭐 땅이, 그죠? 포함되어 있어요. 건물과 땅을 합쳐서 항상 세금을 계상한다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에서는 이게 이제 주택이냐, 뭐 상가냐, 오피스텔이냐, 주택이냐 판단을 어떻게 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그죠? 부과한다고 알고 있죠?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했더니 뭐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또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얘기 했죠? 그냥 주택은 이제 특별대우하다 보니까 주택 범위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주택은 땅을 포함하는데 경계가 불분명한 몇 배?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본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겸용주택, 다가구 주택은 어때요? 각각 구분되어 있으면 각각 하나로 받고 겸용주택은 일통일 때는 주택만 주택이었고, 그죠? 일구가 겸용일 때는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가 주택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만 주택. 이것들을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노랭이잖아요. 이게 내용이 많죠. 잘해야 합니다. 납세무자는 원칙과 예외로 설명한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뭐죠? 묻고 답하고 사실상 소유자예요. 얘네들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그죠? 물론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그죠? 소유자가 납세무자고, 그죠? 얘가 잔뜩 있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지는 경우가 있었고, 사용자가 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죠? 또 뭐였어요? 주된 상속자가 지는 경우도 있었고,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묻고 답하고 매수 계약자가 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죠? 어떤 경우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위탁자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위탁자의 경우는 비교해가지고요. 위탁자가 납세물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요? 수탁자가, 그죠? 납세물을 지는데 이 납세물은 신탁 재산으로 지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물적 납세물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 채비지 등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그죠? 진단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가지. 과세 표준은 크게 내용이 없었어요. 뭐예요? 시가 표준액이죠. 그죠? 과세권자가 이걸 정하는 금액으로 시가 표준액이고, 다만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그죠? 경기 등을 감안해. 뭘 보배요? 공정 시장가의 비율, 그죠? 보배서, 그죠? 결정됐고요.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였어요? 70%. 주택은 60%인데 1세대 1주택이면 43, 44, 45주 이렇게. 잘하시네. 오늘 말문이 튀었네. 그 다음에 주택 과세 표준 관련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과세 표준 상한이요, 상한이. 그죠? 네? 가표 상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일은 전년도 가표와 당일도 가표 5% 하반 금액을, 그죠? 상한으로 한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역시 세율이 중요해요, 세율이. 그죠? 세율이 내용이 많고, 복잡하죠. 자, 세율은, 크게 나누면, 일단 표준세율과
그 다음에 이 표준 세율, 몇 배로 표시되는 중과 세율이 있어요. 그죠? 몇 배죠? 5배에 해당하는 중과 세율이 있고요. 자, 이 표준 세율은 다시 똑같이 뭐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따라서, 그죠? 달랐죠? 그래서 토지는 다시 뭐예요? 분리과세와 종합합산, 별도합산과세와 종합합산과세로 나눠. 그죠? 분리는 세율이 몇 가지요? 3가지. 0.07 땡칠이하고 0.2, 그 다음에 4%. 그죠? 별도는 어떻게 돼요? 별도는 0.2에서 0.4. 그죠? 종합은 0.2에서 0.5로 알고 있죠? 해당, 그죠? 토지가 뭔지를 그저 아는 게 시험이에요. 그죠? 잘 아니에요. 대표 중에 뭐예요? 분리과세. 0.07 대표가, 그죠? 땡칠 이야기죠. 그죠? 농사지면. 농지와 그 친구들. 그죠? 그 다음에 0.2가 대표가 뭐예요? 공장용지와 그 친구, 공장용지. 그 다음에 4% 사치성으로 뭐예요? 골프장과 고락장. 0.2, 0.4 별도는 뭐예요? 건축물 부속토지죠. 그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외에 공장용지가, 그죠? 별도가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요?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공장. 시상, 주상, 녹에 있는 공장은 0.2에서 0.4 별도 합산된다는 이야기. 그죠? 그래요? 예. 그 다음에가 이제 0.1에서 0.5가 뭐예요? 예? 가장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딱이죠. 나대지와 그 친구들이죠.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해요. 나대지, 잡종지, 그 다음에 뭐야? 나대지, 잡종지, 각종 기준 면적 초간 개조규모.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 그죠? 무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거, 그런가 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건축물, 땅가액에 비해서 5%, 2% 미달하는, 그죠? 그죠? 부속 토지는 이쪽에 가죠. 물론 이 경우도 뭐예요?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0.25가 있고, 0.5가 있고, 4%가 있어요. 0.25가 일반 건축물이고, 0.5가 뭐예요? 역시 공장입니다. 예? 시상, 주상, 녹에 있는 공장 건축물은 0.5죠. 그 다음에 4%는 역시 토지와 마찬가지로 골프장과 고락장 건축물. 그죠? 주택은 2가지예요. 0.1에서 0.4가 기본이고요. 1세대 1주택이면서 9억 이하면, 그죠? 0.05에서 0.35라는 거, 그죠? 선박은 둘로 나눠서 기본이 0.3인데요. 사치성, 고급 선박은 4%가 아니라 5%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항공기는 구분하지 않고 0.3 하시면 되지, 그죠? 잘하나가 시험이에요. 아셨죠? 반드시 잘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 표준세액이 5배에 해당하는, 그죠? 중과세율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돼요? 응? 이게 어디에 해당되지? 여기에 해당되게요. 건축물에서, 알았어요? 건축물에서 공장 건축물이라는. 건축물에서 뭐야? 공장 건축. 어디에서? 과밀업적 권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한 경우. 주의할 것은 그 건축물이에요. 네? 뭐가 아니에요? 토지는 중과세 아니고 건축물이죠. 그래서 기본세율이 얼마야? 일반세율이 0.25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은 여기에 5배니까 얼마가 돼요? 1.25%라고 확인 가능합니다. 특징은 이 중과세율은 뭐야? 몇 년간 적용해요? 5년간만 적용해요. 언제부터 5년간입니까? 라고 하면 최초 공장을 증설할 때부터가 아니라 그랬죠. 언제요? 최초 과세 기준부터서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비교해가지고 표준세율은 몇 년간 적용합니까? 라고 몇 년간 적용해요? 네, 해당 연도만 적용해요. 네?
얘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특징이에요. 중과세는 5년간 적용하고. 정리됐어요? 예. 그 다음에 진도 나갔던 게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는 뭐가에 비교해서 꼭 정리하시면 돼요. 유형을 나눠드렸죠? 뭐예요? 방금 토지 있잖아요. 그죠? 과세 방법과 비교해가지고 비과세를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공부하면서 헷갈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답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답 정리해 볼게요. 유물 방금 토지 그죠? 세율 적용 정리했는데요. 그죠? 비과세하고 비교해가지고 비과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비교하면요. 이 세부담 정도를 부등호로 나타내면 가장 뭐예요? 세부담이 없는 게 말 그대로 뭐예요? 아예 과세하지 않는 거죠. 이게 비과세입니다. 그죠? 얘네들은 비과세. 그 다음에 이제 과세가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세부담이 낮은 게 뭐예요? 0.07 분리과세. 그 다음에가 0.2 분리과세. 그 다음에가 별도 합산과세. 그 다음에 종합 합산과세. 그 다음에가 4%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쵸? 예. 여기요, 매립 간척 토지 있죠? 여기다가 4년간 봐주기 때문에 가로고 4년 미경과라고 해주세요. 4년간 적용합니다. 그 이야기 제가 했죠? 오늘 유임을 받은 사람은 추가해 놓으세요. 자, 일단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 비과세, 당연사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가 사용한 자산. 그 다음에, 물론 전제가 뭐예요? 무료로 사용해요. 1년 이상. 무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지목이 도로, 하천 등, 그죠? 이 성격상 봐주겠다. 묘지가 있다는 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통제 보호구에 관한 토지죠. 통제. 어디요? 군사 관련 법에 의해서, 그죠? 일명 민통선 이 동네가, 그죠? 전방이 전방. 민통선 이 동네, 전방의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통선 이 동네에 있는 토지가 비과세인데, 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전답, 과세원, 대지는 과세라는, 겠죠? 그러니까 민통선 마을 사람들은 과세되는 거예요? 예? 민통선 거기서 사는 사람 한 10가구 정도 있는가 봐요, 보니까. 통일촌인가, 뭐, 이때. 파주 쪽에 있나? 아무튼 이때. 파주하고 철원에 이제 주로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 알 바 없고,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뭐예요? 비과세인데,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남은 게 뭐예요? 임야가 보이죠? 비교할 게 뭐예요? 제한보호구역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인데, 이건 민통선 아랫동네, 후방 부대예요. 후방 군 부대를 떠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자연공업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존지구화가 뭐예요? 비과세라면, 그죠? 저게 뭐예요? 환경지구 안이면 또 분리과세. 넓다겠죠? 넓고 그 안에 이제 보존지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 산림 보호할 것이니까 당연히 비과세인데 보호할 것 중에 뭐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그것도 보호는 보호잖아. 그것도 받을만 한데 분리과세해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보시면 되고. 자,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그죠? 그죠? 비과세인데요. 또 건축물만입니다. 토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예 철거 멸실된 경우입니다. 철거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는 뭐예요?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합산이 될 텐데, 되자마자, 그죠? 종합합산은, 그죠? 너무하니까 몇 년간? 1년간 봐줍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별도 합산이 되고, 경과했을 때 종합합산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비교할 게 뭐가 있나? 터미널용 토지는 0.2 분리과세예요. 알았어요? 네. 여객터미널, 화물, 물류터미널 포함해가지고 비교할게요.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는
얘는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는요,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의 안에 중에 물류 터미널용 토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묘지가 기가세잖아요. 그런데 법인 묘지는 또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법인이 묘지를 가지고 있다. 얘는 쉽게 묘지 가지고 장사한 업종을 떠올리면 돼요. 이런 경우는 별도 합산 과세가 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골프장, 스키장 용지. 자, 본래 골프장 용지는 사치성으로, 그죠? 4% 분리과세인데, 골프장, 스키장 용지 중에 원형을 보존하는 임야. 그러니까 손대면 안 되는 임야입니다. 건들면 안 되는, 그대로 보존해야 할 임야라면 얘는 봐주겠다가 돼서, 4% 고유로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 합산과세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죠. 일반 공장은 0.2 분리과세고요. 이때 공장은 기준 면적이 공장 입지 기준 면적으로 업종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이내가 이쪽이고 초과는 물론 종합입니다. 비교롭게 시상의 주상공 요게 있는 공장은 달갑지 않으니까 얘는요 별도 합산이 되는데 이때 기준 면적은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이에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바닥 면적의 3배부터 7배를 적용해서 그죠? 기준 면적을 정하고 그 이내가 별도고 초과분은 종합이다가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됐고 왔다 갔다 하네.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 절차도 노랑이죠. 납세 절차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납세 절차 내용을 일단 뭐 알아요? 납세지야 납세지, 그죠? 어디서 부과합니까? 작은 쪽 뭐예요? 시군이고 구라는 거 알고 있죠? 물건 소재지고요, 물론. 그 다음에 납기. 납기는 뭐예요? 7월 말짜리가 있고 9월 말짜리가 있죠. 건칠이가 구투했다는 이야기, 그죠? 건축물은 7월 말이고 9월 말은 토지다라고 그랬습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 합쳐 계상하다 보니까 세금은 절반씩, 절반은 7월 말, 나머지 절반은 9월 말, 그죠? 다만 그 징수할 세금이 작으면, 그죠? 한꺼번에 7월 말에, 그죠? 부가 징수하는데 얼마죠? 20만 원 이하면, 그죠? 예.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와 관련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는 일단 여기까지 발급해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 관련해가지고, 병기대는세가 있었죠. 그죠?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세가, 그죠? 병기된다는 이야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 징수할 때 징수금액이 작으면, 그죠? 징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소액 징수 면제가 있죠. 고지서의 한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이면, 그죠?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분납 있었고, 그죠? 네? 물납 있었죠? 네? 분납, 물납. 물납은 재산세만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납 250 초과할 때, 그죠? 그냥 신청하면 오케이고 낚이네. 얼마 분납할 수 있냐. 최대 금액 나오면 바로 판단할 수 있한다고 그랬어요. 500만 원 이하면 250을 초과한 금액이고요.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액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죠. 물납입니다. 얼마죠? 세금 1,000만 원 초과할 때고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이 가능하고 허가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납기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으면 지자체장은 뭐야?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죠. 또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다시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알고 있죠. 네. 평가를 하잖아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물납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그죠? 시가로 평가합니다. 물납일이 아니다. 허가일이 아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등 이야기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었어요? 납부유예도 있었어요. 그죠? 납부유예? 그래요? 누구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그죠? 납부유예, 그죠? 허가해 줄 수 있는데요. 일단 금액 세금이 얼마? 100만 원 초과하며, 그죠? 초과하며. 그리고 뭐요? 요건이 뭐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그죠? 가능하고요. 사전에, 허가니까 사전에 신청을 하는데 언제요? 납기 3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납기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것들. 네? 그러면 이제 OX로, 그죠? 방금 했던 이야기 OX로 다시 또 확인해 보죠. 또 하고, 그죠? 응? 또 하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내가 알 때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 때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 너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39번부터 서간이 비과세 이야기인데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말이 길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공부가 되면 핵심 키워드만 이게 보일 거예요. 네. 핵심은 뭐예요? 철거 명령을 받은 이 말이잖아요. 철거 명령을 받으면 재산세를 부과하냐 안 하냐 이 말이거든요. 철거 명령을 받으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죠. 근데 주의가 뭐예요? 네? 건축물을 비과세하는 것이지 부수 토지는요, 과세하기 때문에, 그죠? 틀렸죠? 됐어요, 이거? 네. 이거 체크하시라고. 네? 그 다음에, 역시, 관련 법을 더 언급하다 보니까 길어질 뿐이에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네? 또 하고 또 말하잖아. 중복되게 그잖아. 그지? 네. 딱 사족이에요, 사족. 뭐만 보여, 여러분이. 통제보유에서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냐, 아니냐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그잖아요. 통제보유 본래 비과세긴 한데,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니까, 뭐라고 했어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과수원, 대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틀렸다가 되는 거지. 부과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왔다, 해봐. 자연공업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업, 환경지구, 부드럽게 가볍게, 환경지구 아니면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하죠? 분리과세로 알고 있죠? 0.07. 뭐가 비과세예요? 보존지구가. 그 다음에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죠? 재산은 부과하지 않는데, 이게 개인이 국가 등에다가 1년 이상, 그죠? 공용으로 사용하라고, 그죠? 빌려주면 봐주겠다는 건데, 핵심은 뭐예요? 무료죠, 무료. 대가 받고 빌려주면, 그지? 비과세할 턱이 없죠?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 사용했을 때, 비과세.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1년 미만의 경우 임시건축물은 부과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임시건축물 나오면 이제 앞서 배웠던 취득세, 등록세랑 좀 비교해야지. 그죠? 취득세는 과세, 비과세 역시 비과세예요. 그죠? 등록세도 비과세예요. 그죠? 다만 이제 임시이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게 1년을 초과하면 과세예요. 1년을 초과하며 이때는 과세인데 취득세 부분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중과기준세율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2%가. 그죠?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가 1년 미만일 때가 그죠? 비과세고요. 1년 이상인 건축물은 과세다는 거. 그 다음에 납기 나왔네요. 토지는 9월 말, 건축물은 7월 말까지다. 맞아요? 맞네요. 그 다음에
주택 재산세로 부과할 세금이 20만 원 이하, 무슨 말이건? 한꺼번에, 그죠? 부과 징수하는 건데, 언제요? 7월이에요, 7월. 알았어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때는 9월이 아니라 7월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납세 고지서, 그죠? 토지 등 구분해가지고 납세 고지서에다가 가표와 세금을 당연히 적어가지고, 그죠? 고지서 발급하는데 언제까지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라.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고치는 방법은 틀리게 5일인데 뭐 7일 하거나 뭐 10일 하면 3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해야 한다겠죠? 네? 토지 등을 구분해야 하는데 뭐 합쳐서 뭐 기재한다고 하면 땡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금이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 그죠? 네. 맞죠? 네. 안타깝죠? 작년에 나왔다면.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똑같이 고지서 한 장당 지산세 징수할 세 2,000원인 경우지. 사례네요. 2,000원이면 징수하냐 안 하냐인데 2,000원 미만을 징수 않기 때문에 2,000원이면 징수하죠. 그래서 됐어요. 이렇게. 자, 이제 분납에 관한 내용으로 작년 기출 문제인데 지자체장은 납부세액이 얼마?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그죠? 일부죠? 다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일부가 어떻게 돼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500만 원 이하면 250을 초과한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바로 일부죠. 이를 납기가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인 경우는요. 500이면 최대 얼마까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냐인데요. 500이니까 뭐야? 250을 초과한 금액이니까 얼마? 250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분할 3개월 이내에, 그죠? 분할 납부할 수 있네요. 그죠? 사례 나오면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신청받아가지고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나요? 그렇죠? 맞다. 이렇게 같이 절차 규정으로 분납과 물납이 그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납을 하고자 하면, 자, 행안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갖춰가지고 납기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죠?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요? 10일 전까지 신청이라고 그랬죠? 신청을 받으면 5월 1일에 허가를 통지하는데, 일단 물납을 신청 후에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변경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랬죠. 다시 10일 이내에.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변경 신청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물납을 허가할 때, 자, 평가할 텐데, 물납 평가는 언제라고요? 허가일 현재 시가가 아니라 언제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틀렸죠. 55번. 자, 납부 유예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다겠는데, 일단 60세 이상인 자가, 그죠?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유예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안에 1세대 1주택인데요. 시가 표지력이 9억을 초과한 주택은 제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뭐야? 포함이에요, 포함. 알았어요? 1세대 1주택이면 되는 거죠. 시가 표준액, 한마디로 고급 주택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납부 유예를, 그죠? 할 때는, 그 재산세, 유예할 재산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네? 담보를 제공해야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가 되겠습니다. 같이. 얘가 재산세냐. 오늘 시험 보면 좋겠죠? 갑자기 막. 그래요? 그런 생각이 막 들죠? 자신감이 막 생깁니까? 그래야 정상인데, 예? 설령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리더라도 방금 배울 때까지를 어째요? 자신감이 뿜뿜해야 하는데. 자, 그럼 종부세로 가볼까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공부할 내용은 과세 대상, 그죠?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비과세, 납세 절차.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을 따로, 그죠? 관련 특례를 따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시험에서 예를 들어 중요하게 취급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 종부세는 누구 아들이에요? 재산세 아들로 지방세, 재산세와 같이 공부를 꼭 해라 그랬죠. 당장이 뭐예요? 과세 대상이 그렇죠? 네?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그죠? 정해집니다. 그죠? 뭐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선박, 항공기류, 부동산이 아니니까 탈락하고, 그죠? 그다음에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 중에서 주택 제거시키고, 아니 건축물 제외시키고,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나와요? 네? 뭐 100억짜리, 1000억짜리 하더라도 안 나와요. 뭔가 토지와 주택만 가는. 그죠? 그리고 토지 중에서도 뭐예요?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뭐예요? 토지 중에 뭐예요? 주택이 있다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중에 별도합산이 있고, 종합합산 대상만, 그죠? 해당이 되지. 다르게 설명하면 재산세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자산만, 알았어요? 종부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금액이 커야 한다 그랬죠? 법이 정한 금액, 기준금액이 있어요. 이걸 초과해야 종부세가 나오는데요. 주택은 얼마요? 주택은 얼마? 9억이죠, 9억. 9억 초과입니다. 아마 1세대 1주택은 12억 초과하지. 그죠? 별도는 얼마요? 80억 초과하고 종합은 5억 초과랑을 반드시 아셔야. 그죠? 네.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그 소유자가 되니까 그게 어렵지 않고요. 그죠?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는 재산세와 다를 바 없고. 그죠? 그다음에 과세 표준도, 그죠? 그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이 금액을, 그죠? 초과한자가 납세금을 지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그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이 각각의, 그죠? 금액을 빼요. 이걸 기준금액이라고 하면 이걸 뺀 금액이, 그죠? 과세 표준이 돼야 할 텐데 여기서 뭘 또 곱해요? 부동산은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그죠? 계상을 합니다. 이때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몇 프로예요? 60%예요. 토지와 건축물은 100%예요. 재산세가 70%고 종부세는 100%. 현행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들 비교해가지고 정리하셔야 해. 그래서 엄마랑 아들을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틀리면 좋은 거야. 아무튼 얼마나 좋아 지금 틀렸으니까. 네? 시험장에도 안 틀려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 세율은 여기 재산세 세율과 비교해서, 그죠? 정리가 돼야죠. 그죠? 세율 어떻게 되죠? 세율. 자, 주택이 재산세가 어떻게 돼요? 0.1에서 0.4였죠? 별도가 0.05에서 0.35도 있었어요. 1세대 1주택 9억이야. 네. 그 다음에 별도는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그죠? 네. 종부세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 어떻게 돼요? 네? 일단 개인하고 법인을 나눕니다.
주택은. 그래서 개인은요, 2주택 이하냐, 그죠? 3주택 이상이냐를 따져요. 범위도 마찬가지. 2주택 이하 뭐예요? 252처리라고 그랬죠? 뭐야? 0.5에서 0.27입니다. 252처리 어떤 처리라고 그랬어요? 252처리 어떤 처리라고 그 얘기 했죠? 그렇지. 열심히 공부할 처리야. 알겠죠? 지금이야, 지금. 지금 이 순간이 뭐라고요? 52처리예요. 잠을 자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알았어. 잠을 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52처리에 잠을 자면 되냐고, 안 되냐고. 그래, 알았다고. 잠을 자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돼.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야. 이 52처리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잠이 오냐가, 예요. 네? 3주택 이상이면. 그리고 법인은요, 2주택 이하면 가장 높은 비례세율을 적용해요. 그죠? 이렇게 적용해요. 그 다음에요, 별도는 어떻게 돼요, 별도는 별리사인데 재산세요. 별도로 57했죠, 57. 예? 별도로 57 했다겠죠? 0.5에서 0.7입니다. 그죠? 별도로 57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뭐예요? 종일 잤다 그랬죠? 종일 잤다고. 그죠? 종일 3입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는 재산세를 그대로 받으면 돼요. 크게 내용이 없고. 알았어요? 납세 절차도 크게 내용이 없어요. 그죠? 일단 뭐 원칙이 뭐 어떻게 내요?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 정하는 거, 그죠? 네, 문제고. 그 다음에 납기는 뭐야? 납부 방법은 부가징수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야? 납부 유예는 재산세와 동일하고요. 크게 내용이 없죠. 네. 그 다음에 분납과 관련해가지고 뭐야? 재산세 엄마와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있어요? 그 분납 기한이 납기 후 재산세는 3개월 이내인데 종부세 아들은 금액이 좀 크니까 6개월 이내. 그죠? 2배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이야기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그죠? 봐주겠다죠. 어떤 특례가 있어요? 특례가? 1세대 특례라고 있으니까 다주택자, 일반 주택과 비교해가지고, 그죠? 뭔가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뭐가 있어요? 9억 이하일 얼마요? 12억이 기준 금액에다가 특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1세대 주택은 뭐예요? 세율이 0.5에서 0.35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게 특례죠. 물론 이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납부 유예를, 그죠? 받을 수가 있죠. 이게 특례예요? 예? 그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1세대 1주택 경우는 뭐예요?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일명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뭐예요?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하고, 그죠? 기억나세요? 연령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이걸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에 대하니까 1세대가 뭐고, 주택이 뭐고, 이야기했죠. 다만 이제 주택이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런저런 주택은 봐주겠다. 그죠? 문화재 주택 등 봐주고. 또 집이 2개라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로 봐주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혼인한 경우 봐주겠다. 동거봉양, 직계전속 봐주겠다. 있었죠? 그 다음에 뭐야? 2개지만 하나로 보겠다. 대표적인 뭐야?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주택 땅만 가지고 있는 케이스. 그죠?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그죠? 봐주겠다 하겠죠? 물론 신청을 해야 해요. 예? 9월 말까지. 그죠? 보현황을 신청을 해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제 공동주택. 그죠? 공유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원칙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걸 보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부부라면, 그죠? 부부라면 뭐예요? 일단 그 중에 한 명을, 그죠? 소유자로 할 수가 있죠. 그 한 명을 뭐라고 했어요? 공동명의
1주택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예. 이때 개정례가 하나 중요한 개정이 있어요. 그 종전에는 뭐야? 1주택, 공동명의 1주택자를 뭐야? 지분이 일단 가장 큰 자가 우선이었어요.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으면 합의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아예, 날립니다. 법정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날려버리고 바로 어떻게 가요? 그냥 선택합니다. 둘 중에 뭐예요? 지분이 크냐, 낮냐 따지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정한 사람의 주택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개정이에요. 기억하시고. 그런 경우는 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 네? 더 나아가서 납부 유예까지도, 그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자는. 네. 공동명의 1주택자. 딱 문제 나올 때 공동명의 1주택자 앞에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요? 부부가 알았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약해서 공동명의 1주택자라고 합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확인합시다. 자, 종부세 정리하면서요, 종합부동산 계산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하고, 그죠? 개인하고 법인인데요. 따로 말하자면 일반 법인을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별도합산,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세금이 계상되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일단, 구조가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균형을 뺍니다. 그죠? 여기다가 뭘 곱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표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중과세, 그죠?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제를 빼고, 모든 자산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의해서 뭐요?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뭐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이 나오죠. 예?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그죠? 또 적용을 해준다는 건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다 주택자를 말하고요. 일단,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얼마 빼요? 9억 원을 빼요, 9억 원을. 그죠? 왜요? 네, 좀 더 받아가세요. 9억을 빼요. 9억을 빼요, 9억을.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예요? 60%를 곱해요. 네? 여기, 세율 적용하는데 이미 배웠잖아요, 뭐면? 2주택 이하면 0.5에서 2.7. 그죠? 3주택 이상이면 0.52 세고. 이 5유철이 잠오냐, 이 말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산출이 나오고, 재산세 공제 빼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없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은, 그죠? 적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이면 어떻게 돼요? 12억을 빼는 거고, 여기다가 60% 곱해서 가표 나오고요. 역시 세율은 뭐예요? 0.5에서 2.7이죠. 그 다음에 2주택 이하니까 1주택은. 그 다음에 재산세 공제 빼고 연령별 공제를 빼잖아요. 그죠? 일단 나이 60세 이상부터 가능하죠. 5년 텀으로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그죠? 그래서 20, 30, 40이 공제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요?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부터 가능하죠. 5년 이상, 10년, 15년에서 주약해서 20에서 출발하는데 20, 40, 5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체크 안 돼 있지만 중복 적용 있죠? 중복은 얼마야? 80%까지 가나요? 중복
적용은 한도가 있어요. 80%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역시 세부담 상한 적용해줘요. 그 다음에 일반 법인은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얼마를 빼요? 0을 빼요, 0을. 알았어요? 0을 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법인주택은 전부 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액에 관계없이. 네? 개인은요, 9억을 초과하고 12억을 초과해야 한다면 법인은 가액에 관계없이 전부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0원을 빼는 거고요. 물론 60%를 해주고, 세율은 이야기했죠.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은 개인일 때 뭐예요? 가장, 그죠? 높은 누진세율이, 그죠? 비례세율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공제 가능해요. 주의할 것이 이거예요. 세부담 상한은 적용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별도는 얼마를 빼고요? 80억을 빼고, 그죠? 공정시장가격 비율은 100%라는 거고, 세율은 0.5에서 0.7, 그죠? 재산세 공제되고, 이건 주택이 아니니까 1세대 1주택 공제 없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적용합니다. 종합은 차이가 뭐예요? 기준금액만 80억이 아니라 얼마야? 5억이다 차이만 있네, 그죠? 아무 똑같고. 물론 세율은 1에서 3%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종부세를 다 정리해 봤거든요. 이제 OX 문제 다시 한번 풀면서 확인해 보죠. 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이 탁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겠는데 뭐예요? 네?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네. 재산세, 종부세 공통으로 뭐예요? 신탁 재산은 누가? 위탁자가 납세무자고, 다만 수탁자는 뭐예요? 2차적으로 뭐예요? 그 위탁자의 징수 부족에 대해서 물적 납세의무를 진다는 이야기, 그죠? 정리하면 되고요. 자, 나왔네요.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 가지고 강제 징수하려고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즉 징수 부족이익이 발생하면 누가? 그 수탁자가, 그죠? 종합부동산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죠? 물론 신탁 재산으로서 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올해 개정령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신탁 재산에 뭐가 포함돼요? 그 신탁 재산 가지고, 신탁 재산 굴려가지고 얻은 재산도 포함한다는 이야기, 그죠?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입니다. 자,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했는데, 얘는 누구 이야기예요? 재산세 이야기죠. 종부세는 뭐예요? 분리과세는, 그죠? 대상이 아니잖아요. 종합은, 종부세는 뭐예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그죠? 계상한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재산세냐, 종부세냐 구분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자, 토지에 대한, 또 나왔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이야기죠?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런 밖에 돼 있죠? 네? 작년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아니라고 알고 있죠?
분리과세 대상은 뭐예요? 종부세 안 나와요. 예. 토지 중에 뭐라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뭐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운제 골프장 토지인데요. 공시가격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나오냐? 일단 뭘 판단을 해야 하냐면, 일단 땅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뭘까 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따지지? 금액을 따지는 거예요. 금액이 먼저 보이면 안 돼요. 금액이 먼저 보이면 순서가, 왜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순서로 따지면 뭐부터 일단? 분리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뭐예요? 종합이냐, 별도 토지를 판단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면 금액을 따져서 80억 초과하는지를 따지고, 종합이라면 금액 5억 초과하는지를 따져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납세금을 지지 않는자를 판단하면 될 텐데, 이거 뭐예요, 지금? 해운제 골프장 토지는 어떤 토지예요? 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종부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금액이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네? 됐어요? 판단하십시오.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까? 네? 이런. 5억을 초과해야 해요. 5억을 초과해야 한다고. 이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5억이 아니라 뭐라고요? 5억을 초과하고 80억이 아니라 80억을 초과해야 된다니까.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35회 때.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봐봐요.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얼마? 80억은 안 되고 80억을 초과한다고 잘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역시 사례입니다. 9번도. 자, 금액이 바로 보이면 안 돼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예요. 차고용. 이 차고용 토지는 뭐 일단 땅이 많이 필요로 한 그죠? 업종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땅입니다. 물론 가로와 있는 것처럼 기준 면적이 있어요. 자체 기준 면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예요? 별도라는 걸 알아요. 별도 알았어요? 뭐라고 일단? 별도. 근데 얘가 종부세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기준금액을 초과해야죠. 별도면 얼마 초과해요? 80억을 초과, 이제 금액을 따지는 거예요. 별도랑 확인한 다음에 금액을 봤더니 뭐야? 100억이니까 얼마야? 80억을 초과하니까 이제 종부세가 과세가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다, 틀리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기라 나는데 기준금액이 얼마야? 9억, 12억 초과니까 9억 초과해야 하고 12억을 초과해야 하고, 그죠? 단서가 붙어야 하지 않느냐? 단서 안 붙더라도 뭐예요? 맞다 그랬어요.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맞다가 돼요. 나도 기준금액을 언급 안 해도 맞는 지문이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와요. 자, 일단 뭐예요?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냐 안 하냐 과세 대상 문제인데요. 얘는 뭐예요? 보니까 공장용 건축물이죠. 건축물. 에? 건축물은 공장이든 상가든 고급 오락장이든 알았어요? 고급 주택이든 따지지 않고 뭐예요? 주택을 따져야지. 건축물은 뭐라고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 굳이 이야기하면 얘는 어디 재산세로 설명하면 재산세는 뭐야? 광역시에 있는 뭐야? 광역시에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이니까, 그죠? 얘는 뭐겠어요? 재산세 세율로 이야기하면 0.5가 되겠죠. 그쵸? 네? 땅으로
땅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만약에요,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공장용 땅이라고 하면 뭐예요? 네? 땅이면 이게 별도죠. 그죠? 물론 기준 면적 이내야 한다 다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억이면 종부세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지? 네? 네? 좀 오버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사찰 이런 것도 공부할 거야. 자, 혼인으로 집이 2개가 되면 뭐예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혼인으로 2개지만 각각 하나로 보기 때문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봐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봐준다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둘 다 봐주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직계, 존속, 동거, 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 아들 집 구분하지 않고 각각 1주택을 봅니다. 따라서 신청을 요하지 않아요. 신청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고 되고. 자, 문화재 주택입니다. 네? 말은 길잖아요. 합산 배제 신고한 근현대 문화 유산 및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문화 유산에 해당한 주택. 한마디 문화재 주택입니다. 얘는 뭐예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그죠? 네? 물론 뭐 해야 해요? 신고를 해야 해요. 빼달라고.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9월 말까지. 정확히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마찬가지로 또 민간 임대주택 관련 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주택수 임대기간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게 이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요. 역시 주택수 계상할 때 제외시켜줍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신고한 경우에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과표 합산 대상이 된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엄청 길죠? 예? 한마디로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상할 때 제외한다.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임대기간, 주택수, 세부적인 요건이 있어요. 알 바 없어요.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규모 같은 경우는 149제곱미터 이하예요. 45평 정도 되죠. 45평 정도 이하. 임대기간은 기본이 5년 이상이 돼요. 주택수도 달라요, 좀. 35 이하, 초과 이상 해가지고, 초과 구해가지고 다르고, 가격도. 그다음 임대료도 많이 높이 받으면 안 돼. 예? 전년도보다 5% 초과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다만 법이 정한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상할 때 제외한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개지만 하나로 보겠다는 주택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땅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개로 본다 그랬죠?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합산 배제 주택이 보유하면 신고해야겠죠. 그 보유 현황을 언제요? 9월 말까지예요. 현황을 신고하는데 10월 말이 아니라 9월 말까지 신고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 그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세 기준 현재 세대 원족 1인과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이게 바로 부부 공동 소유를 그죠? 표현한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세대원이 집이 일단 없어야 해요. 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죠. 이게 뭐예요? 이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 말이에요? 부부 중이 말. 네? 뭐라고 이게? 부부 중에 부부 중. 그 공동 소유자 중 다른 말. 공동 소유자 중 또는 부부 중 이 말이에요. 합의로 공동 소유자가 합의로 정한 사람. 그죠?
이 자가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가 이제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앞서 계산 구조 떠올리세요. 얼마? 별도니까 80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뭘 곱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얼마요?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죠? 네? 과표를 식을 말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0보다 작은 뭐야? 0으로 봐요.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돌려주기, 환급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역시 과세 표준입니다. 이거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표준을 그저 설명한 말이에요. 그 뭐예요? 역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얼마를 빼요? 12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죠.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 몇 프로예요? 60%죠. 이걸 곱한 금액을 과표로 하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과표를, 그죠? 과표를 표현한 말이 되겠고요. 자, 20번. 1세대 1주택자로서 자,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하게 되면 보유기간별, 그죠?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율이 얼마냐, 이거. 5년, 10년, 15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출발은 20이긴 한데요. 보유기간별 공제는 30이 아니라 40으로 뛰어요. 50. 그래서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예요? 12년이니까 10년 이상 여기 해당되죠. 15년 이상 아니니까 40%가 되죠. 이게 만약에 연령별 공제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나눠집니다. 나이는 그냥 공평하게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20에서부터서 30, 40 이렇게 10%씩죠. 똑같이 증가합니다. 보유감을 보면 꽁 뛰지. 그리고 이제 중복 적용은 얼마요? 50하고 40이 가능할 텐데 얼마? 한도가 얼마? 80까지만, 그죠? 8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 살고 보유하고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공제는 얼마요? 80%가 적용된다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는 거야? 아직 남았네. 자, 24번입니다. 자, 재산세, 그죠? 세액공제는 뭐예요? 실제로 재산세 부담한 금액을 빼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으면 뭐예요? 그 상한을 적용받은 금액을 빼주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세부담 상한을 받으면 그 적용받은 금액을 빼주는 거, 실제로 부담한 걸 빼주겠다는 말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세율로 가감세율이 적용되면 역시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이 아니라 뭐야? 적용된 세액으로 해요. 그죠? 재산세 공제할 때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을 빼주는데 실제로 부담한 세금을 빼주겠다는 의미라겠어요. 그래서 상한을 받으면 세부담 상한을 받으면 상한 받은 금액을 빼주는 거고, 이 표준세율이니까 가감세율이 적용됐으면 그 가감된 세금을 그죠? 빼준다가 되겠습니다. 자, 2주택을 소유하고 1000분의 27 세율이 적용되는 법이 일반 법이라고 그랬죠. 일반 법에 2주택이면서 이런 1000분의 27, 2.7%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 법인인데요. 이 경우는 뭐예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죠, 앞에. 뭐야? 상한을 초과하면 그 세금을 없는 걸로 본단 말은 뭐예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틀린 거예요. 세부담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을 없는 걸로 본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법인은 뭐예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징수가 원칙이지만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가 가능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하냐, 언제까지야? 신고 납부할 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죠? 신고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지서 언제 발부해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 주택과 토지 구분해가지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굳이 표현하면 엄마는 발급이라고 하고 있고요. 엄마는 발부라고 하고 있어요. 응?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국세는 납부 고지서.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분납,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예요? 물납을 허용하지 않지 분납을 허용하니까 틀렸죠. 둘 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유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자 납부유예는요. 납기 만료까지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겠는데 납부유예는 언제까지? 허가사항인데 납기 3일 전까지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렇게 풀었어요, 실은. 근데 이것이 틀린 게 아무것도 틀렸지만 뭐가 틀린 거냐? 이게 틀린 거예요. 네. 토지분 종부세는 납부유예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뭐만 납부유예 가능해? 1세대 1주택에 물론 이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한다겠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처음에 해설할 때 이렇게 해설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보이더라고. 맞긴 맞았는데 운이 좋은 거지. 자, 32번입니다. 32번은 자, 일단 신청을 하면 3일 전까지 그 허가 여부를 통지를 언제 해줘요? 납기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말이 길는데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그 납부 기한까지 뭐예요? 허가 여부를 통지해라 이야기.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말이 길죠? 예?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납기까지 허가 여부 통지한다는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다니까. 긴 게 쫄면 안 돼요.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썼다고요? 법 조문을 그대로 싫다 보니까 길어질 뿐이에요. 알겠죠? 예? 감안하시고. 네, 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공부하겠습니다.